칼 융의 주요 인용구들과 통찰이론. 1.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그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인용구는 숨겨진 감정, 생각 또는 습관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마음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기억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행동하는 방식과 내리는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들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예를 들어 불신감, 불안감, 우울감 등 자신이 평소에 갖는 삶에 대한 감정,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 배우자나 자녀,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정과 태도 등이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운명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패턴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어떤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그 선택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이 그저 운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의식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 즉 무엇이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지,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맞추기 위해 일생을 보내지만 이 인용구는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당신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3.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분명해진다. 밖을 향해서만 사는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밖에 있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성찰할 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인식하고 깨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며 그때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고 당신에게 옳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신의 어려움, 결점 또는 어려운 감정, 즉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실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나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 잘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를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두 인격체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둘 다 변형되게 된다.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 진정으로 연결될 때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섞여 반응을 일으켜 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각, 감정 또는 경험을 공유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은 종종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관계를 변경하여 나가게 됩니다. 6.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문제를 개선하거나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수락하면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자신의 진실한 모습 즉 영혼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생각 또는 내면의 문제를 보지 않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중독적, 자기 파괴적이거나 쓸데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등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웠던 일 또는 불편한 감정과 같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다루는 대신 주의를 다른 곳에 집중하거나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종종 엉뚱하거나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일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이상주의이든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중독은 나쁘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든지 중독은 해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아이디어나 신념, 예를 들어 지나친 이상주의를 신봉하거나 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믿음, 과 같은 것이든 간에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당신의 삶의 균형을 깨고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 자체가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무해해 보일지라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쁜 습관이든 좋은 생각이든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렇듯 중독은 자유한 생활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모든 것에서 중요합니다. 9. 마음의 추는 옳고 그름 사이가 아니라 옳은 감각과 무의미한 감각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논리적으로 보이는 생각과 비논리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생각 사이에서 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항상 옳거나 그른 결정의 관점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생각과 혼란성 또는 불확실성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마음은 항상 완벽하게 옳거나 그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 사이를 오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처리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10.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한 선택에 의해 정의된다. 이것은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은 여러분이 과거에 직면한 어려움이나 경험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많이 형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내리는 결정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융의 기타 심리적 통찰이론 1.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모든 사람이 집단으로 무의식이라는 마음의 깊은 층을 공유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의식의 이 부분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기억과 같으며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징 또는 캐릭터인 원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웅, 용감한 인물,
어머니, 보살피는 인물, 그림자, 우리의 숨겨진 또는 어두운 면과 같은 이러한 원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융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징으로 가득 찬 일종의 보편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별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 프로세스 이란 개인의 성장과 온전해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약점 등을 포함하여 성격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자신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융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 심지어 평소에 숨기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완전하고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그림자 작업.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억압된 감정, 약점, 욕망 및 본능을 포함하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융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자의 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얻게 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융은 우리 모두가 숨기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자신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숨겨진 면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4. 아니마, 애니머와 아니무스, 에너머스. 융에 의하면 아니마는 남성 성격의 여성적인 측면인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 성격의 남성적인 측면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내면의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심리적 균형과 개인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남성은 여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은 남성적인 면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감정과 행동에서 더 완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성, 싱크러니서티.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겪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종종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융은 인생에서 때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칼 융의 인용구들과 이론들이었습니다.